1번. 자, 2020년 10월 1일 날 미국의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개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제가 외화 문제 무진장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가시죠? 외화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지금 결산에도 이만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반 전표 문제 풀었을 때도 외화 문제가 막 나오고 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외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10만 달러인데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장부 금액 따지고 기말 금액 따졌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환율의 차이에 외화를 곱해도 되고 그건 사실 여러분 마음이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얘는 1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은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지금 우리 기말에 1100원인데 전기에 적용된 환율이 우리 취득할 때 적용된 환율이 1050원이면 얘는 50원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곱하기 환율 외화가 총 10만이니까 얘는 5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어차피 이렇게 봐도 500만 원 올랐네. 이렇게 해도 500만 원 올랐네. 그럼 오른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래요. 그럼 붙이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ABS사다. 금액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빚이 늘어났으면 손해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결산 때는 계속 환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 아닐 때는 전부 다 외환차익, 외환차손. 일반 전표 우리 하고 매매치 전표 결산에만 환산. 자, 나중에 시험 전에 제가 한마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외화는 결산 때는 6자다.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안 틀리더라고. 우리도 유치한 방법. 지금 말고 나중에 결산 때는 갑자기 시험 때는 갑자기 헷갈려요. 잘하다가도. 그러다가 떠오르더래. 계산 때 6자라고. 그래서 외환차익 하니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또 한번 언급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자, 다음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2020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전액 보험료로 계상했대요. 비용 처리를 했죠. 그럼 비용은 차변에 있는 걸 취소하는 거니까 대변에 보험료. 자, 그리고 얘는 영업부 거니까 800번 되고 그럼 지금 대변에 보험료 쓴 거는 보험료 취소하는 것 내년 거 선급 비용이다라고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년은 몇 달이죠? 몇 개월? 3개월. 그죠? 내년 며칠까지인지 보면 내년이 몇 월 달인지 보이죠? 그럼 내년 3개월인데 지금 120만 원을 1년 치니까 월할 계산하면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내년 보험료니까 올해는 취소를 하고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써두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다.
자, 그럼 코스파 주식을 보면 처음에 1월 30일 날 1000주를 10만 원에 샀어요. 그죠? 그리고 10월 25일 날 300주를 팔았죠. 그럼 팔았을 때에 뭐 이익이다라고 나오겠지.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네요. 그럼 이제는 700주가 남았죠. 그럼 700주가 남아 있는데 기말에 12만 원이래. 그럼 우리는 장부에 700주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12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2만 원씩 700주면은 얼마죠? 2만 원씩 700주면은 1,4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 우리 장부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700주고 한 주당 지금 1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7천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기말 환율로 하면 그럼 700주인데 기말에는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2만 원에 곱하기 700주를 하면 얘는 8,400만 원이다. 그럼 눈에 1,400만 원 올랐다는 게 눈에 좀 보이시죠? 그래서 1,4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400만 원이다. 자, 이거 가지고 700주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왔을 때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뭐 푸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랐다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스타일이 틀리니까 느낌이 팍 안 꽂힌다고 말한 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이 형태의 붕괴는 우리 앞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똑같은데 표현을 좀 틀리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자, 12월 31일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1,200만 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6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한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영업권인 무형자산이죠. 그죠? 무형자산은 지금 12월 31일 마감 전 잔액이라고 했으니까 장부 금액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장부 금액을 보여줬는데 그럼 잔존 내역연수를 쓰려고 했는데 봤더니 올해 취득했어요. 그럼 감가상 그 무형자산 상각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5년 남아 있는 거네. 전부 다 그대로 아직 상각한 적 없으니까 잔존 내용수가 5년이죠. 그러면 자 4번을 보면 1,200만 원이고 제가 잔존 내용수를 했는데 5년으로 나누면 240만 원이 나오는데 이 240만 원은 1년분이죠. 그죠? 그런데 얘 지금 언제 샀어요? 12월 31일 날 샀죠. 근데 이 말 기억나시나요?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대놓고 적어놨어요.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한 달치라는 거죠. 곱하기 12분의 1 아이고. 하면은 나누기 10이죠. 그럼 이번에는 20만 원이라는 거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영업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자동 계산 가도 되는데, 자, 이제 5번 문제 있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 자동 계산 가는 게 너무 싫어. 아, 너무 불편해. 뭐 버튼 그렇게 누르고 있어. 그러면 자, 얘는 차변에 무형 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영업권이다 20만 원 이렇게 분개해 버리면 되고, 자, 법인세 정리하는 문제 있죠? 법인세 정리하는 문제의 틀은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나 법인세 비용, 세무사에는 법인세 비용, 회계사에는 법인세 등 이렇게 개정 과목 쓰는데 같은 거고, 대변에 선납세금, 미지급 세금이에요. 우리가 계산자료 입력에 선납세금 쓰고 추가 계상액 쓰면 미지급 세금을 써준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법인세 등 적혀 있는 금액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기 알면 계산자료 입력이 이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기 귀찮잖아. 선납세금을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냥 이것 가지고 법인세 알려주니까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2,200만 원, 선납세금 755만 3,900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거든. 그럼 컴퓨터로 하면 뭐 계산기 안 써도 되고 금방 계산이 되겠죠. 금액은 1,494만 6,100원이다. 이렇게 그냥 수동 계산해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계산자 입력에서 얘 둘이 쓰는 것도 편리하긴 하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또 귀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특히 우리 TAT 2급은 선납세금은 수동 계산 해놓고 이것만 써야 되잖아. 자동 계산에 우리 스마트 A는 TAT 2급 시험 볼 때는 그럴 거면 분개하는 김에 얘 하나 더 분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굳이 위에 선납세금만 써놓고 나머지 이 금액을 계산자료 입력 가서 쓰고 전표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수고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수동 계산으로 해서 직접 분개하면 정답이에요. 계산자료 입력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 분개하면. 이 두 개는 택 1,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수동 계산. 자, 이번 분개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 계산자료 입력 쓰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60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05페이지. 자, 그리고 회사는 283. (605페이지)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바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600만 원은 21년 6월 30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뭐 하려는 건지 알겠죠?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되니까 얘는 유동성 대체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바른은행 5,6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바른은행 5,6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다음
회사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한다. 단기간 내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했다 하고 공정가에 있다고 하면 시장성이 있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취득 이 금액이 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가 항상 계산할 때 쓰는 글자가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고, 그죠? 이 금액에 맞춰서 쓸 거잖아. 얘가 장부 금액이고 얘가 기말 금액이죠. 그럼 50만 원 내렸네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 내렸다.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을 내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쓴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면 매도 가능 증권을 50만 원 내릴 건데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올리고 내리는 건 두 계정 과목 다 똑같아요. 그 금액으로 보여주려고 할 거거든. 뭐 취득했을 때 뭐 취득 수수료 있었으면 첫 해는 틀리겠지만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손해봤으면 평가손실, 이익봤으면 평가이익인데 얘는 손해봤으면 이익 본 게 있는지 보는데 정기 말에 100만 원 평가이익을 받죠.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그럼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만 남을 거잖아. 그 말 이해가시나요? 왜 50만 원만 남기려고 하냐면 취득 금액이 1200인데 지금 1250이거든.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의 차이.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마지막 평가하거나 아니면 오래 샀으면 사왔을 때 차이.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3번.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계산에 반영하시오. 단기 감가상각비를 줬으니까 계산자료 입력에서 공구와 기구도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공구와 기구 뭐 거기에 125만 원 쓰고 제조 부속거니까 500번 대에서 그리고 영업부 업무용 판관비 차량 운반구에 350만 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에서 쓰면 되는 거고. 자, 다음 4번에 자동계산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객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객의 100%를 설정한다. 이 금액 4천만 원 다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추객은 전부 다 그만뒀을 때 얘 4천만 원 설정할 건데 생산지 거.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 있대. 그럼 얼마 추가해야 되죠? (100%) 4천만 원 설정할 거래요. 근데 1,500 있어. 그러면 2,500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2,500 옆에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생산 보니까 임금 아래 퇴직급여 전입액에 2,500 쓸 거잖아요. 지금 그 금액인 거예요. 전에는 추가액을 줬으니까 그 금액을 바로 썼는데 추계액을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빼면 2,500만 원 추가하면 되고, 본사 사무직은 2천만 원 추계액 설정할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900만 원 있으면 1,100만 원 더 보충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되겠죠. 1,100만 원 할 거다. 원리 말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잔액을 추계액이랑 맞출 건데 잔액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 차이지. 그런데 자, 만약에 추계액의 100%가 아니고 50% 설정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할 거라는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2천 할 건데 1,500 있으면 500만 원 추가하면 되지. 얘는 2천만 원인데 50%면 1,000만 원 할 건데 900 잔액 있으면 100만 원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설정하려고 한다, 이 말의 의미 이해가시죠? 100% 한다 그러면 그냥 이 금액하고 차이만 하면 되고, 만약에 추계액이 몇 퍼센트를 설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면 그걸 먼저 하려는 목표 추계액을 설정하려는 추계액을 계산을 먼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얘는 2,500, 1,100 자동 계산해서 하고,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500만 원은 운송 중이며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적성품이 600만 원 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매입자의 입장이래요. 그건 내 거죠. 운송 중에 있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넘겼기 때문에 선적지부터 매입자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부터 매입자 거고,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선적한 거니까 매입자인 입장인 나인 500만 원 내 거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거는 창고에 보유 중인 자산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얘가 창고에 없어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 창고 내역이고 적혀 있는 거. 그럼 지금 이 500만 원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더해서 800만 원이 될 거고. 자,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이 600만 원 있다.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다. 그러니까 얘 600만 원 더해주면 제품은 1,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400만 원을 써줄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참가 우리 풀었던 문제를 표현 스타일만 틀리게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수동 계산하려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자, 두 개만 쓰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장기 차입금 바른은행 5,6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바른은행. 다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내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손해봤다. 그럼 이제 자, 두 개 입력했으면 계산자를 입력 가서 뭐 특별히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 자, 3번 문제를 보면, 자, 공구와 기구는 제조 공장 거니까 매출 원가에 경비에 있는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 공구와 기구 있죠? 여기에 125만 원. 다음 우리 영업부서 업무용건 차량 운반구는 판관비 아래에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 350만 원.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산지거 추가할 금액 2,500만 원은 다시 매출원가의 노무비의 임금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2,500만 원을 더해주고 여기에 자, 그리고 우리 본사 사무직거 1,100만 원 추가할 거는 판관비 아래에 급여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1,100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선적지 인도 조건에 있는 미착품 500대에서 800만 원을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써주고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뭐 그대로 700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800에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 600도에서 1,400만 원을 기말 제품 재고액에 써주고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가 끝이 났죠. 자, 다음 614페이지로 갑시다. 614페이지 자, 614페이지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본 거예요. 숫자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건 이 책 저자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때 이렇게 나왔어요. 19년도에 샀어요. 19년도에 평가한 내역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실제 이 시험 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문제 쭉 풀어오면서 기출 문제 내역을 볼 때도 그 여기 자료에서 회사 맞죠? 284번 회사인데 여기에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혹시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오른 거니까 내린 거에 대해서 있는지 자본에서 봤는데 없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장부에 이 금액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조금 문제가 특이한 건데 그럼 장부에 그대로 10,000원이니까 평가한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변경한 적이 없으니까 10,000원으로 50주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대로 말을 그 표현을 또 하면 그럼 우리 장부에는 이거다. 장부에는 지금 이제 50주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50주만 한 주당 10,000원. 그러면 50만 원이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기말 기준으로 하면 이 50주를 한 주당 12,000원으로 그러면 60만 원. 그럼 이때 10만 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꼭 투자 자산으로 해서 10만 원을 증가시켜 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영업외 수익 중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이다. 자, 그럼 1년분 임대료인데 영업외 수익 중 임대료 계정으로 지금 600만 원이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럼 월화의 계산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럼 임대료를 분개를 하면 차변에 반대로 임대료라고 쓰고 얘는 선수 수익이다라고 써줄 거고 우리는 차기분에 대해서 취소할 건데 차기분은 50만 원씩 9달 9월 30일까지니까 그럼 450만 원을 선수 수익으로 내년 수익이다라고 하고 내년분 임대료를 450만 원 취소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3번 작년에 외화은행에서 15,000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차입일 작년에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정기말 환율, 단기 환율. 그럼 우리는 정기말에 이 금액으로 맞춰뒀겠죠? 그죠?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바꿔야 되니까 얘 둘이의 차이 이것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 둘이의 차이를 할 건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1,000원에 빌려서 정기말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차입금을 1,050원에 맞춰뒀을 거라는 거예요. 장부 가격을. 장부에는 이 금액에 맞춰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올해 환율로 다시 수정할 거니까 그럼 지금 이야기는 장부에는 15,000달러가 정기말 환율 1,050원으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575만 원인데 지금 현재 기말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말 환율이 단기말 환율은 1,030원. 그러면 15,000달러 곱하기 1,030원 하면 1,545만 원. 그럼 봤을 때에 딱 직관적으로 30만 원 내렸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 20원 내린 게 15,000달러에도 30원 내린 거 알겠잖아요. 20원 내렸고 15,000달러 하면 30만 원이죠. 그럼 30만 원 내릴 건데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인데 30만 원 줄일 거면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외화 은행 금액은 30만 원. 그럼 빚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전년도에 올랐다 한다라도 죄송해요. 외화 환산 이익이죠. 죄송해요. 이익이다. 성현 씨 눈빛 보고 알았어요. 응? 하는 눈빛이었어. 자,
빚이 내렸으니까 이익이죠. 전년도에 우리가 빚이 늘어나서 손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넘어오는 거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화 그 전기말하고 차이만 조정해 주면 돼요. 자, 다음 4번에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 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비용 처리했다는 건 소모품 B라고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 B고, 자, 얘는 영업부서 거고, 그럼 소모품 B는 내자니까 미사용액 할 건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20만 원, 이만큼 취소해 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던 걸. 그럼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5번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제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성하시오. 그럼 여기에서 장부 수량이 500개인데 실제 재고 수량이 330개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보면 먼저 감모 손실은 장부 500개에서 100이 330개를 하면 170개가 감모 손실이 발생했죠. 그죠? 근데 이 170개에서 비정상 감모는 170개에서 정상 감모가 위에 문제에서 70개라 그랬으니까 빼면 얘는 100개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100개에 곱하기 한 개당 단위가 만원짜리가 100개 없어졌으니까 100만 원이 우리는 감모 손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제품이니까 대변의 제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100만 원,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수동 결산을 해주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에게는 우리는 실제 재고액 쓸 거니까 330개 곱하기 만원, 한 개당 만원 해서 얘는 33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동 계산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네요.